다른 학교보다도 이화여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화여고 최근 3년치 이제 내신 결과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재원생 평균 거의 80점 후반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등급이 안 나와서 90점 이상의 재원생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에서 지금 1, 2등급 인원수 재원생의 거의 24%, 31%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1, 2등급이 2등급이 11%까지가 산출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웃도는 숫자라서 그래도 잘 해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화여고 과학 선택 과목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통합과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학 선택 과목은 이제 1학년에서 3학년까지에 걸쳐서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색깔이 지금 노란색과 지금 푸른색이 있는데, 이것은 평가 방식에 따라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란색은 성취도 평가와 등급이 같이 표기되는, 즉 절대평가인 A, B, C, D 2등급과 그리고 상대평가인 1등급에서 5등급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같이 병기가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색 과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 이제 융합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에서 이거는 성취도로만 평가가 되는, 즉 ABC 아니면 ABCD 2로 평가가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인 통합과학 1, 2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을 배우게 되는데요. 통합과학 1, 2 과목은 4학점으로 이제 1학년 때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2학년 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1학년 여름방학쯤에 이제 아이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아이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분야가 무엇이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이제 배우면서 자기가 만약에 이공계를 지망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직업 선택이나 전공 선택에 있어서 과탐 과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을 원하고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조금 유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학년 때쯤에 아마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과학 과목만 적어드렸지만 사탐, 그리고 과탐, 기술과정, 그리고 그 제2 외국어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총 4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과탐 과목에서 3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전에는 물화생지를 2학년 1년 동안 쭉 수강을 했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학년 1학기 때 집중이 수제로 지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학년 때도 이제 아이들이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만약에 이공계를 한다라고 하면 물화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사실은 성취도 평가와 상대 평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여기가 위에서부터 해서 물화생지 관련 과목인데요. 근데 이거는 원래 2015년 교육과정에서 물투, 화투라고 했던 그 과목에서 좀 파생이 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내용은 물투, 화투와 유사한데요.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15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그게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ABCD2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때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커다랗게 부담이 없었고 학교에서 문제를 그래도 수월하게 출제하시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사실 이화여고 교육과정이 조금 다른 특징인데요. 이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은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이제 개설이 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화여고에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특목고 전용 과목입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 개설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화여고에서 이것을 수강했다라고 하면 이공계에서 아마 학과 진학에 대해서 조금은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중요한 건 통합과학 1학년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능도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과학 1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원별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합과학은 일단 1 그리고 2 있는데요. 1 과목에 3단원 그리고 2 과목에 3단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 과목에서 일단 과학의 기초 부분은 영역은 사실 이제 통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화여고에서 이제 4학점을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이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골고루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파트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으나 근데 이 부분에서 기본량과 단위라고 해서 그 과학을 배움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위들은 이 환산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난이도를 줬는데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처음에 시험을 치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각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경계가 모호한 단원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은 생명과 지구과학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화여고에서 생명 선생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내용은 오히려 정말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은 사실 이렇게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물리 파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 사실 역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아마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가 등장하는 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제법 높은 파트고요. 그런데 생명과학은 사실상 지금 보시면 이제 별표가 노란 게 아마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화여고 난이도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명과학을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편인데 근데 이화여고는 생명과학 난이도가 제법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리화학을 선행했던 아이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화여고 통합과학 시험 내용을 더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화학은 좀 명확하게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높다라고 하면 오히려 쉬워할 수 있으나 그런데 물리화학은 이화여고에서 좀 쉽게 출제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사실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 과목에서 킬러 문제 접했을 때 그걸 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렵게 가르치고 내신에서는 이제 직전에는 나온다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2는 지금 단원별로 지금 보시면 생명과학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을 수 있겠고 그리고 통합과학 2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화학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산화환원과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는데 산염기 중화 반응은 화학 파트에서도 킬러 문제가 등장하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원에 여기는 이제 이화여고 특해서 난이도를 하나 높인 거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엘니뇨, 라니냐, 열수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물리화학에서 전자기 유도현상 나오는 발전기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뉘어지고 3단원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이나 내신에서도 정말 수월하게 출제하시는 부분이고 특히 어떤 학교는 그냥 어차피 아는 내용이지 하면서 넘기시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부담 없이 시험 볼 수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 2 단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화여고가 그럼 이제 통합과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4학점 물화생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전공 선생님이 즉 물리 선생님이 물리를 가르치시고 화학 선생님이 화학을 가르치시다 보니 난이도를 조금 이제 높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는 무엇이냐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진도와 그리고 배우는 내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지구과학 선생님이 한번 바뀌셨었는데요.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따가 자료 보여드릴 건데 수업 자료가 되게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구과학 1이라고 하기보다도 아마 전공에서 즉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들의 자료를 이용하셔서 아마 수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아이들이 정말 좋은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수업하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가 일단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무엇이 시험 문제 나올지 정말 힘들었던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도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사실 교과서는 미래엔 출판사입니다. 근데 사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요.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하실 때 PPT 자료를 교과서 자료를 이용을 하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주 내용은 프린트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화여고는 부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됐을 때 그때는 아마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일단은 이번 연도는 프린트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도 내년에는 부교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일단 문항수는 선택형 22문항 정도, 그리고 서답형 5문항 정도로 해서 거의 한 26, 28문항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6,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답형은 사실 4,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서술형이보다는 단답형에 가까운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40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험 시간 40분이면 체감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2번 검토했다라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서 이제 끝까지 못 풀어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난이도는 최근의 난이도는 그렇게 등급이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다란 문제가 바로 등급 싸움이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등급 컷이 평균적으로 95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는 92점 이 정도가 1등급 컷이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97.3점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커다란 문제인데요. 근데 문제는 실수 유발 문제를 많이 출제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지역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물리화학이 쉽다 보니까 오히려 선행이 되어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물리학은 문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 특징이 물리라서 어려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물리라는 과목이고 그리고 사실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이제 통합과학을 보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물리 단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출제 예상 문제가 프린트로 정말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거의 EBS나 또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이제 변형 문제인데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문제 출제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예상 가능한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은 정말 문제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화학 파트는 그래도 공부하기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사실 화학 선택자 수가 물리 선택자 수보다 더 적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원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명과학은 사실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생명과학의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리화학은 그래도 수월하니까 생명과학 집중적으로 공부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학 문제라기보다는 비문학 문제. 이따가 문자 잠깐만 보여드리겠지만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지문이 길고 보기 내용이 길어서 조금 독해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 선생님들 특징이 사실 문장력이 좀 문해력이 좀 떨어지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그 문제 이화여고만의 문제에 특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학생 시험지인데요. 왼쪽이 생명과학 문제입니다. 거의 시험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문이 정말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보기도 거의 3줄, 4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과학보다도 국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구과학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과학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들을 수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피를 정말 못 잡았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출제 예상 자료를 마지막에 제공해 주십니다. 시험 직전에요. 그래서 제가 출제 예상 자료가 한 7, 8가지가 나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것과 나올 수 있는 출제 예상 문제를 아이들한테 뽑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범주에서 내는데 근데 그건 1학기 중간고사만 그랬고요. 그 뒤로는 학교 교과서 내용, 사실 이거는 통합과학 이제 어느 시중교재를 뒤집어도 아마 안 찾아질 겁니다. 그런데 수업 내용에서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시던 말씀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집중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들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구과학 자료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 가운데는 교과서 내용이고 그 교과서에 관련된 심화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그 선생님이 그래서 막 칼세이건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상 이제 지구과학 1이나 통합과학 교재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수업 자료로 이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험 문제에 출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어서 아마 타 학교에서 보면 이화여고 문제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요 문제가 정말 이제 뭐 얘기가 많았던 문제이긴 한데, 이건 근데 사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층권에서 온도가 높은 이유가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태양을 흡수해서 온도를 상승시키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틀린 부분이 오존층이 아니라 오존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게 맞는가 해가지고 교과서 이제 시중에 나온 교재나 또는 교과서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존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여고에서는 정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아이들 실수하는 경우, 틀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을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 필기를 진짜 매번 매 시간 끝나거나 시험 직전에 필기를 모두 다 모읍니다. 그래서 필기를 모아서 이따가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도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예상 시험 범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실 지구과학, 이 지구 시스템도 사실 3단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3단원에 있는 내용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작년에 이제 수업할 때 거기 안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부랴부랴 진도를 바꿨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에 따라서 진도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할 때마다 이제 빈칸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화여고 수업 내용을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이제 프린트 받아가면서 수정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내용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여고 이제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비문학처럼 나오는 그런 예시들, 문항들도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내신 기간에 제공되는 필수 암기 노트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 매번 이제 수업 시간 때마다 그 암기 프린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사실 교재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그것들을 이제 빈칸 채우는 연습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과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해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암기가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 번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너네들한테 이렇게 쪽지 시험 보는 게 도움이 돼?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서울대 공대 합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기 프린트가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암기법을 아이들한테 조금 특이하게 알려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 가서 따로 외우지 말고 수업 시간에 같이 외우자 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그래도 좀 뿌듯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종 정리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화여고 학교 프린트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필기들을 모두 다 모아서, 사실 이거 정말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모든 학생들 거의 이제 필기 보내준 게 있으면 그거를 한 학생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또 한 번 보고 추가해서 정리하고, 이거를 몇십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끝나기 전까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진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그래도 시간 투자한 만큼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과학이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실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화여고 맞춤 수업으로 하고, 그리고 조금 요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절로 외워질 수 있게끔 해서 암기 방법 이제 아이들한테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영상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숙제를 내면 아이들이 숙제를 해설을 해줄 시간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과학이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거 전체 다 이제 해설하려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말 수업 끝나고 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아이들한테 숙제 영상, 해설 영상 링크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이전 수업 내용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에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은 아무래도 그때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클리닉 시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이화여고 수업은 현재 일요일 2시, 오후 2시, 1월 4일에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과학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